문다혜가 5년 경력의 슈퍼호스트라는 건 그래요.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숙박인데요. 그런데 바다가 바로 앞에 보여서 참 좋다라는 후기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게 뭐죠? 제주도에 있는 그 집. 그런데 후기들이 2020년부터 쓰여졌다는 겁니다. 잠깐 2020년이라니 문다혜는 2022년에 사기도 전에 와 정말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뇌구조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드디어 한마디 했네요. 드디어 SNS에 글을 올렸어요. SNS에 글을 올린 게 어디에서는 20일 만이고 어디서는 16일 만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이 글을 올렸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 문다혜 딸에 대해서 아마 사과 반성이라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다혜의 다자도 안 나왔어요. 내용은 또 잘난 척입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책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책 소개할 때인가요? 자신이 살인행위다라고 하는 음주운전을 딸이 했다는 것이고요. 새벽까지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어쨌든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제가 무슨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술을 마셔서 술 갖고 와라고 자기신보다 나이 많은 사장에게 고함도 지르고 그래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국민들한테 다 알려졌다고 한다면 최소한 남의 잘못에 대해서 늘 추상같이 표현을 해왔던 뭐가 잘못됐고 윤석열 정부가 뭐가 잘못하고 있고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라면 자신과 관련된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고요. 이제 16일 만에 SNS에 올린 글을 한번 보시지요. 어떤 내용이냐고요? 줬으면 그만이지 라는 책인데 경남 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던 모 기자가 알려지지 않은 어른 김장하 선생의 배품, 나눔의 삶을 취재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하면서 책은 이제 계속 소개를 하는데 이 김장하 선생에 대한 삶의 어떤 그 궤적 그리고 우리가 존경받아야 될 어떤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쭉 그 김장한 선생에 대한 어떤 배품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군요. 인품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이 책을 통해 이 시대에 이런 어른이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제목도 이 기사의 제목도 그래서 인품은 학교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로 달렸습니다. 굳이 해석을 하려면 문다혜와 관련해서 지금 그래 인품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다혜의 인품이 저렇게 더러워 우리 딸이 원래 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되지 않는 건 아니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 후안무치한 태도를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될까 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그 살인행위라고 이야기했다면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좋아요. 문다혜 씨에 대해서 자신이 나서서 사과할 용기가 없다고 칩시다. 문재인 씨한테 그런 용기가 있었다면 5년 동안 그렇게 나라를 망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당시에 벌핏하면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당시 기사를 보면 문재인의 선택적 침묵, 어떤 거는 무조건 물어뜯거나 어떤 건 무조건 혈압을 올리면서 격노를 하는데 어떤 건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각과 또는 참모들 간의 어떤 언쟁이라든지 또는 공방 또는 논란 언쟁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견이 있으면 서로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교통정리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대통령 자신. 예를 들어서 당시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 재정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꽤 오래 갔어요. 그렇다면 참모와 그 다음에 내각의 부총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빨리 종집을 찍어야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는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만일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적 침묵이 딸한테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내 딸인데 쩝. 아유 내 딸이 얼마나 이쁜데 쩝. 내 딸에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쩝. 그래서 내가 태국도 보내줬는데 쩝. 그래서 내가 사위를 토리게임즈에 넣어주기도 했는데 쩝. 그리고 이스타 항공일은 전혀 모르고 영어도 한마디 할 줄 모르는데도 내가 항공사에 전무로 집어넣어 줬는데 쩝. 이렇게 쩝쩝거리기만 하지 진짜 부끄러운 것을 실질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탓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서 그것을 소외로 밝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비겁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후안무치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잘난 척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 고작 해야 뭐 한강과 관련돼서 한강의 소설이 어쩌고 저쩌고 뭐 고통스러워도 회피하지 말라는 등 또 이번에 이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배품을 삶을 산 사람과 관련돼서도 마치 자기가 이렇게 지역에 굉장히 본받을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다라고 잘난 척을 해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역겨워했습니다. 자, 문다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기사입니다. 문다혜가 윤건영도 얘기했듯이 숙박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건 맞나 봅니다. 즉 숙박 임대업의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에어비앤비 아닙니까? 그러면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하는 것이죠. 등록을 하는 건 사실 정확하게는 이게 지금 그 지자체에 등록을 한다든지 그것부터 해야 돼요. 에어비앤비에 넣기 전에 자신이 지금 대여할 그런 집이 있다면 그 집을 해당 한옥 과 관련된 체험관이라든지 농어촌 체험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그런 그 범주 내에 집어넣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를 해야지 거기를 세금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신고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문다혜가 얼마나 준법 정신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요. 과태료를 얼마나 안 냈으면 정말 압류까지 당합니까? 차를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것도 문재인은 눈 감고 있는데 아무튼 이 에어비앤비와 관련해서 지금 슈퍼호스트 5년 경력의 슈퍼호스트라는 건 에어비앤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호스트 중에 굉장히 지금 그 사람들로부터 별표를 많이 받은 그런 업주다라는 것인데 아니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요.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숙박임대요. 그런데 후기를 봤더니 136개 후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이고 바다가 바로 앞에 보여서 참 좋다라는 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떠오르는 게 뭐죠? 제주도에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샀다는 그 집이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지금 후기들이 2020년부터 쓰여졌다는 겁니다. 잠깐 2020년이라니 이 집을 송기인 신부가 지금 3억 8천인가요로 지금 넘길 때가 2022년도예요. 그렇다면 지금 문다혜는 이 제주 집을 2022년에 사기도 전에 직접적으로 매입하기도 전에 2020년부터 숙박임대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송기인이 직접 그 숙박임대업을 하지 않았다면 신부니까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보나마나 거짓말들을 했다. 2022년에 팔았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집은 문씨 일가가 송기인 신부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에어비앤비 쇼핑 호스트 5년의 경력, 그러니까 쇼핑 호스트가 아니라 슈퍼 호스트로서의 5년의 어떤 경력이 드러남으로써 지금 이 일단의 어떤 숨겨진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주지검이 이것과 관련돼서 수사에 돌입했다고 하니 지금 문다혜에 관련돼서는 세 곳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겠네요. 용산과 용산경찰서와 현재는 경찰 단계니까요. 경찰 수사 단계니까 경찰과 그다음에 전주지검과 그다음에 바로 제주지검입니다. 전주지검도 지금
갖고 있는 온갖 그런 정보들을 전부 다 지금 데이터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창호와 문다혜, 특히 이제 문다혜 소환은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으니, 문다혜가 영상경찰에 지금 출두할 때의 얼굴과 그 다음에 문다혜가 검찰에 출두할 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를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